대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정상. 세계가 찾는 우리의 스포츠. 명쾌한 타구음과 함께 핀이 쓰러지는 순간의 쾌감. 자기가 겨냥한 대로 볼이 굴러가서 핀을 넘어뜨릴 때의 만족감.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고 특정한 장비나 복장이 없어도 계절이나 일기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간편함.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교적인 스포츠며 예의를 지켜가며 즐기는 운동이라는 점이 볼링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또 이러한 점들이 폭발적인 볼링 인구의 확산에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86년 아시안게임 볼링 마스터스 결승에서 우리 선수 남녀 모두가 금메달을 따낸 쾌거와 승리가 더욱 볼링의 인식과 붐 조성을 확산시켰으며 88 서울 올림픽 때에도 금메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볼링의 정확한 기원에 관해서 역사적 근거나 사료는 불분명하지만 대략 기원전 5천년 전에도 유사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 이집트의 고분에서 발견됐기는 하나, 13, 14세기 중세 독일의 키케로 넘어뜨리기와 16, 7세기 루터가 고안한 나인 핀스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볼링의 주요 설비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레인, 핀, 볼, 볼링 슈즈인데 레인의 길이나 폭, 구조 등은 어디나 같으며 또 핀의 크기나 간격, 핀의 위치 및 번호도 역시 어디나 같습니다. 볼링장의 규격은 폭이 1.06m이며 길이는 파울라인으로부터 1번 핀 앞까지가 18.28m입니다. 또한 어프로치 지역은 길이가 4.57m 이상이어야 합니다. 레인의 주요 명칭을 보면 어프로치 스포트, 리턴 랙, 파울 라인, 에임 스포트, 엘리베이터, 거터, 마스킹, 핀 데크 등으로 구분됩니다. 핀은 높이가 37.5cm이며 최대 직경이 12.5cm, 목 부분은 4.6cm, 밑바닥 직경은 5.02cm로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단풍나무를 재료로 만들며 표면은 플라스틱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핀의 밑바닥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리 모양의 글라스 파이버를 부착시킵니다. 핀의 무게는 1.3kg에서 1.6kg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10개의 핀을 세트로 했을 때 가장 가벼운 핀과 가장 무거운 핀의 무게 차이는 112g 이내여야 합니다. 핀은 한 변이 91.4cm인 정삼각형의 바닥에 10개의 핀이 30.48cm 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볼이나 신발, 의류 등은 자신의 체형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볼은 금속성이어서는 안 되며 내부는 합성 고무,
외부는 에버나이트, 경질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16파운드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볼은 무게와 관계없이 직경이 21.5cm, 둘레는 68.58cm인 완전한 구형체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볼을 선택하려면 우선 자기 체중의 10분의 1 정도의 볼 무게면 좋은데 남자는 13, 4파운드, 여자는 10 내지 12파운드가 적당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던지기 쉬운 볼로 사용하면 되고 초보자는 가벼운 볼부터 시작해야 자기 폼과 구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차차 무게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란 손가락 구멍이 볼의 중심부에 대한 각도를 말하며 이 피치에 따라 제로 피치, 포워드 피치, 리버스 피치, 사이드 피치로 구분됩니다. 제로 피치는 세 개 손가락 구멍이 중심점에 대한 각도가 없으며 이를 컨벤셔널이라고 합니다. 볼링장의 하우스볼은 거의 이것입니다. 포워드 피치는 피치각이 볼의 중심점보다 위쪽을 향하며 이 볼은 볼을 잡으면 손가락이 구멍 끝에 걸려 던질 때 마음껏 들어 올릴 수 있어 변화구에 좋지만 너무 세게 잡게 돼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등 불안정해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리버스 피치는 피치각이 중심점보다 아래쪽을 향하며 손바닥에 볼이 닿지 않도록 돼 스윙 후 손가락이 잘 빠져나와 공을 던지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피치는 각도가 좌우로 기울어져 있으며 왼쪽 사이드 피치는 손가락을 빼기 힘들므로 구질에 따라 지나치게 변화하는 것을 막아주며 오른쪽 사이드 피치는 첫째 손가락을 뺀 뒤 다른 두 손가락으로 볼의 구멍 끝을 걸어 올리는 데 적당합니다. 볼을 잡는 것을 그립이라 하며 크게 나누어 컨벤셔널 그립, 세미 핑거 그립, 풀 핑거 그립의 세 종류로 나눕니다. 컨벤셔널 그립은 셋째, 넷째 손가락에 제2관절까지 넣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무리 없이 쉽게 던질 수 있으므로 초보자나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적당합니다. 세미 핑거 그립은 셋째, 넷째 손가락에 제1, 2관절의 중간까지를 넣어 잡는 것으로 볼을 들어 올리기가 쉽고 회전이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어 고득점자들이 많이 사용하며 초보자는 적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풀 핑거 그립은 제1관절까지만 넣어서 얕게 잡도록 하는 그립으로서 아주 숙련된 볼러가 아니고서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강한 볼의 회전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두 손가락 끝에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면 힘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구멍은 조이지 않도록 여유가 있으면 되고 컨벤셔널 그립이 되도록 선택하며 볼을 잡았을 때 손바닥과 볼의 간격이 연필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 있으면 적합한 볼로 간주됩니다. 볼링 슈즈는 단순한 실내화가 아닙니다. 스텝에 미묘한 영향을 주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최종 투구 폼에 온 체중이 실리는 왼쪽 발의 미끄러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왼쪽 신발 뒤창에 고무를 대고 나머지는 모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발의 경우에는 오른발이 차는 듯한 기분으로 밸런스를 취하게 되므로 오른발 끝부분만 가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슈즈 역시 마이 슈즈의 사용을 권장하며 구입 시엔 반드시 신어보고 자신의 발에 맞추며 가죽을 보호하기 위한 기름류는 절대 묻혀서는 안 됩니다. 리듬, 밸런스, 타이밍은 볼링의 3요소입니다. 준비 자세에서부터 볼을 던질 때까지의 팔과 발, 그리고 몸의 균형 유지가 잘 돼야 정확한 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파괴력이 강한 볼을 던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손과 어깨의 힘을 빼고 천천히 굴립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리듬, 밸런스, 타이밍이 몸에 배 아주 자연스럽게 멋진 투구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볼링을 쉽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나름대로 즐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계속해보면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리턴 렉에서 볼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바깥쪽에서 양손으로 잡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옆을 보거나 한눈을 팔면 계속 돌아오는 볼에 손가락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볼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들어 올리는 것도 투구 전에 불필요한 힘을 손가락에 주는 것이 돼 부정확한 볼을 던지는 원인이 됩니다. 어프로치에서 스타트 위치를 정해 볼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핀을 겨냥하는 자세를 애드레스 혹은 스탠스라 합니다. 먼저 애드레스 팔 위치를 정확히 정해야 하는데 우선 파울라인에서 5cm 정도 앞에서 판목을 따라 보통 보폭으로 스텝을 하게 될 스텝 수만큼 간 다음 최종적으로 슬라이드 몫으로 반볼을 더합니다.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핀 방향을 향해 선 위치가 바로 스타트 지점이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내리면 제1구가 1번 핀을 향해 정확히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른손잡이 볼러는 왼쪽 발을 중앙에 있는 약간 큰 스포트에 붙여서 양발을 평행으로 해서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제1보로 떼어놓을 발은 약간 뒤로 끌어당겨서 스타트하기 쉽게 둘 수도 있습니다. 볼은 턱과 옆구리의 중간에 놓습니다. 볼을 양손으로 아래쪽에 받치는 형과 오른손은 아래에서 왼손은 약간 측면에서 각각 받치는 형 등이 기본입니다. 볼은 몸에서 너무 떼지 않으며 양 팔꿈치도 옆구리에 꼭 붙이는 것이 애드레스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얼굴, 양 어깨, 허리는 정면을 향하며 두 어깨는 힘을 빼고 같은 높이로 파울 라인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특히 초보자는 프로 보울러의 변칙 자세보다는 기본을 먼저 익혀야 할 것입니다. 안정된 밸런스는 자세의 기본이며 기본 자세에서부터 자신의 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스윙은 시계의 진자 운동을 응용합니다. 어깨를 진자의 지점, 팔을 실, 볼을 추로 가정하고 애드레스에 준비된 볼을 앞으로 내밀면서 진자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자 운동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투구 폼에 무리가 생기고 또 초보자는 볼 무게로 어깨가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춘 진자 운동만으론 위력 있는 볼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발의 스텝에 따라 볼의 위력이 생겨납니다. 스텝은 어프로치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천천히 걷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볼링의 생명은 안정된 자세로 볼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뛴다거나 달리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스텝은 3스텝, 4스텝, 5스텝형이 있으며 초보자에겐 4스텝형이 가장 알맞습니다. 스윙과 스텝은 타이밍을 맞춰서 균형 있는 자세로 스무스하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텝의 보폭은 좁게 시작해 나가면서 넓힙니다. 역시 타이밍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점차 보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스텝인 4스텝은 다음의 6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push away, 다운 스윙, 백 스윙, 포워드 스윙, 릴리즈, 팔로우 드로우입니다. 그러면 연속 동작과 함께 스텝의 이동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보는 오른발부터 밟고 동시에 볼을 양손에 받친 채 앞쪽으로 가볍게 밀어내는 것을 push away라고 합니다. 볼을 밀어낼 때 볼을 너무 높이 밀면 다음 다운 스윙 동작 때 볼이 뚝 떨어지므로 스텝과 스윙이 타이밍이 맞지 않게 돼 백스윙도 따라서 지나치게 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팔 힘만으로 스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push away는 스윙의 스타트므로 전체의 균형을 생각해서 스무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ush away를 어프로치의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스텝은 다운 스윙으로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2보의 왼발은 1보 스텝보다 약간 넓게 내디디며 동시에 왼손을 볼에서 떼며 오른팔을 천천히 몸 오른쪽으로 휘둘러 내립니다. 그리고 왼발을 놓을 때 볼이 스윙 곡선의 최하점에 오도록 합니다. 이때는 오른 팔꿈치를 쭉 펴고 겨드랑이를 벌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두 어깨가 직각이 되도록 팔을 휘둘러야 합니다. 볼을 내릴 때 진자 운동의 힘으로 내리며 양 어깨의 수평을 맞춰 균형을 유지합니다. 무릎이 너무 굽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백스윙으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온 볼은 진자 운동에 의해 뒤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세 번째로 떼어놓을 오른발은 약간 넓은 스텝으로 밟아야 됩니다. 그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켜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제3스텝이 끝나면 오른팔을 거의 수평에 가깝게 쭉 뻗어 백스윙 톱에 오도록 합니다. 백스윙의 톱이 높으면 스윙이 커져 볼의 속도는 빠르지만 오른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며 머리가 내려가는 등 몸의 균형이 무너져 컨트롤이 곤란합니다. 반대로 톱 위치가 낮으면 진자 운동이 부족해서 스텝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 위력이 없는 볼이 됩니다. 백스윙 톱이 높을 때에는 푸시 어웨이를 작게 하거나 보폭을 좁게 해보고 낮을 때에는 푸시 어웨이 때 양팔의 팔꿈치를 마음껏 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볼이 등 쪽으로 흐르거나 너무 등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팔과 어깨에 힘을 주었기 때문이니 힘을 빼고 스윙해야만 스윙에 무리가 없으며 볼 코스가 휘어지지 않습니다. 스윙 시에 팔꿈치가 굽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스윙은 원심력이 감소돼 볼의 위력이 떨어집니다. 오른팔의 볼 무게와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왼팔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백스윙의 톱에서 볼을 다시 앞으로 휘둘러 내리는 순간에 제4보째 왼발을 밟습니다. 이때 왼발은 스텝이라기보다는 슬라이드 쪽에 가깝습니다. 볼이 최하점에 올 때 전 체중을 완전히 왼쪽 발에 두며 오른발을 어프로치의 뒤쪽으로 뜨는 듯한 기분으로 차올려 몸의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체중을 완전히 왼발에 옮기면 스윙과 스텝의 관성으로 인해 왼쪽 발이 20 내지 40cm 정도 미끄러지며 볼의 위력이 커져 왼쪽 발의 스윙이 끝나는 동시에 볼은 자연히 손가락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스윙에서도 팔과 어깨의 힘을 빼는 것과 볼의 원심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투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면 허리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전체적인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정확한 릴리스는 마지막 스텝이 파울 라인 5cm 앞 정도에서 멈춰야 이상적이며 볼은 파울 라인을 10 내지 15cm 정도 지나서 떨어져야 좋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허리가 어깨보다 높으면 볼이 몸 앞쪽으로 멀리 떨어지는 로프트 볼이 생깁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두 어깨가 파울 라인과 평행이어야 하며 얼굴은 목표를 똑바로 보되 턱을 들어 얼굴이 제껴지지 않게 하고 팔꿈치를 곧게 펴고 손목에는 무리한 힘을 빼고 비틀리지 않게 해야 하며 왼손은 몸 바깥으로 뻗어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릴리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윙과 스텝이 스타트 위치에서 목표를 향해 직선이 돼야 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첫째 손가락부터 빠져야 하며 셋째, 넷째 손가락은 볼의 구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차차 의도하는 대로 리프팅을 조절해 가야 합니다. 볼을 놓은 뒤 팔은 그대로 앞에 위쪽으로 직선이 되게 휘둘러 올리며 상체도 일어나는 듯이 앞쪽 상방으로 펴서 던진 볼이 스포트를 통과할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상적인 팔로우 드로우는 볼을 던지고 앞으로 나간 팔을 진자 운동에 따라 그대로 자연스럽게 위로 남은 원심력만큼 올라가게 한 다음 스무스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팔로우 드로우는 애드레스에서 릴리스까지의 총 결선이라 볼의 위력과 컨트롤을 붙이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자세를 의식하면서 연습하십시오. 초보자보다는 프로 보울러가 즐기는 형으로 오른손으로 볼을 던질 경우 5스텝형은 왼발부터 스타트합니다. 각자의 동작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인 자세는 제1스텝의 보폭을 훨씬 작게 하고 제2스텝에서 푸시 어웨이를 시작합니다. 즉 제1스텝에서는 볼을 가슴에서 허리 부분 쪽으로 이동시키며 제2스텝에서 양 팔꿈치를 펴서 앞쪽으로 볼을 밀어냅니다. 왼발의 제3스텝으로 다운스윙에 들어가며 오른발의 제4스텝이 끝났을 때가 백스윙의 톱이 됩니다. 마지막에 제5스텝에서 포워드 스윙이 시작됩니다. 왼발의 슬라이드가 끝나기 직전에 릴리스가 되므로 4스텝형에 비해 스윙이 한 동작씩 늦어집니다. 장점은 4스텝형보다 푸시 어웨이가 여유가 있으므로 스윙의 탄력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5스텝형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애드레스, 푸시 어웨이, 다운스윙, 백스윙, 포워드 스윙, 릴리스, 팔로우 드로우. 파이브 스텝형과 같이 왼발부터 스타트하게 됩니다. 이때 푸시 어웨이는
스텝 전에 끝나며 다운 스윙부터 시작됩니다. 즉, 애드레스에서 볼을 앞으로 내밀며 다음 제1스텝을 내딛는 동시에 다운 스윙에 들어갑니다. 오른발로 제2스텝을 내디딜 때는 이미 백스윙에 들어가 있고 완전히 내디뎠을 때는 톱 상태가 됩니다. 왼발의 제3스텝에서는 슬라이드로 볼을 던집니다. 이러한 3스텝형은 짧은 시간 내 스윙을 끝내 파괴력과 컨트롤이 좋은 공을 던지려는 의도가 있으나 전체 스윙이 3스텝 내에 끝나야 하므로 정확한 균형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초보자에겐 쉽게 익힐 수 있는 동작이 아니므로 4스텝형을 완전히 익힌 후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이 굴러가는 코스는 여러 가지인데 스윙할 때 볼을 잡는 방법, 스피드의 차이, 볼을 놓는 순간의 손가락의 위치,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끄는 방법에 의해 스트레이트, 훅, 커브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스트레이트 볼이란 목표의 핀을 향해서 곧바로 굴러가는 볼을 말합니다. 첫째 손가락 구멍이 있는 부분인 두부가 정면으로 향해 앞으로만 회전하며 직진하기 때문에 볼이 핀에 부딪히는 힘은 크지 않습니다. 이 볼은 핀을 앞으로나 비스듬히 넘어뜨리므로 겨냥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끝에 있는 핀이 남게 될 확률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스윙을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힘이 들지 않고도 정면으로 돌진하는 강한 볼을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보울링에 볼을 굴리는 요령을 빨리 익히는데 적당한 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이트 볼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이 초보자들이 보울링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길입니다. 스트레이트 볼을 던지면서 올바르고 안정된 투구 자세를 잡을 수 있으면 컨트롤이 정확한 볼을 던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마스터하고 난 다음 다른 위력 있는 구질의 볼로 바꿔봐도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볼을 던지는 방법은 첫째 손가락을 볼 머리 위에,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은 바로 뒤에 끼워서 손바닥이 곧바로 핀을 향하도록 하고 그 다음 스윙을 합니다. 릴리스를 할 때에도 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먼저 첫째 손가락을 뺀 다음 이어서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으로 볼에 곧장 전진 회전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걷어 올리면서 두 손가락을 뺍니다. 이때 첫째 손가락을 빼고 나서부터 셋째와 넷째 손가락을 빼기까지의 시간이 꽤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손목이 흔들리게 되면 볼의 코스가 구부러져 버립니다. 특히 볼을 놓은 손은 그대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팔로우 드로우에 들어갑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내밀며 볼에서 빠진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도 정면에 핀을 향하게 합니다. 이 자세를 마지막까지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팔로우 드로우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훅볼이란 처음에는 곧장 굴러가지만 핀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왼쪽으로 굽어서 갈고리형으로 핀에 파고드는 볼입니다. 이 훅볼은 앞으로 도는 회전에 옆으로 도는 회전력이 가해진 볼로서 핀에 대한 충격이 매우 강한 구질입니다. 회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볼에 맞는 핀은 모두 반대로 돌면서 비스듬히 혹은 가로로 됩니다. 이때 쓰러지는 핀이 다른 핀에 부딪혀서 소위 핀으로 핀을 넘어뜨리는 후속 효과가 스트레이트 볼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큽니다.
따라서 스트라이크를 내기가 더 쉬운 볼이 바로 이 볼이기도 합니다. 이 훅볼은 위력이 대단히 큰 볼입니다. 기본 자세를 익혀서 컨트롤이 잘 되게 되면 반드시 이 훅볼로 바꾸도록 하십시오. 위력이 강한 볼이라고 해서 이 훅볼을 던지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볼을 잡았을 때 첫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연결한 선이 파울 라인과 평행이 되는 상태, 즉 첫째 손가락이 안쪽에 와서 손등이 바깥쪽이 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려고 내미는 듯한 손의 형태로 릴리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첫째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빼고 다음에 두 손가락을 뺍니다. 그런데 이때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끝에 특별하게 힘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거는 듯이 빼면 자연스럽게 훅볼이 됩니다. 이것은 훅볼을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추럴 훅볼이라고 합니다. 팔로우 드로우는 릴리스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릴리즈 할 때 리프팅된 볼은 일단은 앞쪽으로 강하게 밀어낸 스윙의 힘으로 인해서 핀을 향해 앞으로 회전하면서 쭉 나아갑니다. 그러나 볼이 핀 앞에 2, 3m까지 나가게 되는 사이에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리프팅에서 옆으로 돌린 회전력이 생겨 왼쪽으로 볼을 구부러지게 하면서 가속을 내 핀에 강하게 부딪히는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의 위력이 가장 강할 때 핀과 부딪히게 하려면 앞으로 도는 회전과 옆으로 도는 회전과의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는 회전 쪽이 더 강하게 되면 공이 핀에 너무 가까이 가서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옆으로 도는 회전이 더 강하게 되면 너무 빨리 구부러져 버려서 겨냥은 빗나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훅볼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정확한 자세를 지켜서 던지게 되면 의외로 간단하게 익힐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볼이 휘어지는 것을 손목을 비틀어 볼에 회전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손목을 비틀게 되면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볼 상부로 올라가게 돼 리프팅이 약하게 되고 컨트롤도 무너지고 맙니다. 훅볼을 던지는 경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릴리즈 할 때에 볼의 오른쪽 얼굴에 손바닥이 오도록 하는 것과 손목을 고정시키는 것, 리프팅을 너무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팔로우 드로우를 하는 것 등인데 이것을 잘 지킨다면 정확한 훅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릴리스 한 다음 팔 모양을 그리며 굴러가는 구질의 볼을 커브볼이라고 합니다. 이 볼은 옆으로 도는 회전이 빨라 핀을 탄력 있게 튀게 하는 힘은 대단히 크지만 초보자가 만들기엔 대단히 힘든 구질입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회전력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훅볼의 경우보다도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끝을 잘 사용해 힘을 거는 듯이 하면서 볼을 돌려야 합니다. 즉, 포워드 스윙에서 볼이 무릎 근처를 통과할 때 첫째 손가락의 위치가 발에 대해 거의 직각 방향을 향하게 하며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은 어프로치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볼을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하면서 릴리즈에 들어갑니다. 이때 민첩하게 첫째 손가락을 뺀 다음 볼을 크게 회전시키는 듯한 기분으로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을 구멍 안에 휘걸어서 뺍니다. 이런 경우 손목의 힘이 많이 요구되며 볼을 잡는 힘도 꽤 강해야 합니다. 팔로우 드로우의 동작에선
오른손으로 던질 경우 팔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커브볼은 팔이 나가는 방향, 리프팅의 강약, 스피드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각도의 활을 그리는 볼입니다만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는 볼의 구질입니다. 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볼을 굴려 맞힐 만한 목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핀, 스팟, 라인 볼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볼을 굴리는 데 있어서 핀만이 목표가 될 수 없고 또한 초보자에게는 자신의 소질과 연습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볼이 휘는 각도를 늘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로 핀 볼링은 앞에 나와 있는 핀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투구 방법으로 핀을 보고 던지므로 컨트롤하기 쉬운 면이 있어 초보자에게 적당하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핀까지의 거리가 18m가 되므로 초보자에게 아주 멀리 느껴지고 투구 동작도 어려워지고 또한 훅볼과 같은 것은 정확한 코스를 잡기조차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핀 볼링은 하기가 쉬워서 기본 동작을 취하기는 쉬우나 어느 정도 익히면 스팟 볼링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스팟 볼링은 파울라인 앞쪽 4m 지점에 있는 스파트를 목표로 투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7개의 스파트와 핀을 기준으로 해서 볼이 지나갈 코스를 가늠해봐 분명히 지나갈 스파트를 목표로 하는데 여러 번 볼을 던져봐서 목표 스파트를 정해야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겨냥할 경우 주로 2번 스파트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제1구의 스타트 위치 볼을 놓을 때의 왼발 위치, 볼 코스 등을 늘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이 투구 방법은 다이내믹하기는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스파트에만 신경을 쓰면 투구 자세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라인 볼링은 스팟 볼링이 부드럽게 될 경우 스파트와 가이드를 연결한 라인을 설정해서 그대로 볼을 굴리는 투구 방법인데 대개가 1번 핀을 향하게 하고 2번 스파트와 3번 가이드를 연결시킨 라인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기는 하나 컨트롤 있는 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란 볼 하나에 10개의 핀이 모두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핀이 연쇄 반응으로 다른 핀을 넘어뜨려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볼을 어느 핀에 맞춰서 넘어뜨리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팔로 던질 때에는 1번과 3번 핀 사이에 왼팔일 경우 1번과 2번 핀 사이가 가장 좋은데 이를 포켓이라고 합니다. 포켓보다는 스트라이크의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는 브루클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오른팔의 경우 1번과 2번 사이, 왼팔의 경우 1번과 3번 사이를 말합니다. 볼이 핀에 맞는 각도와 위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른팔 투구의 경우 1번과 3번을 맞힐 경우 1번은 2번과 4번, 7번, 8번을 연쇄적으로 쓰러뜨리고 3번은 6번, 10번 핀을 작용시킵니다. 3번 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면 두텁다고 하고 1번 쪽으로 치우치면 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이 포켓 지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앵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됩니다. 앵글이 적을 경우 정면으로만 부딪혀서 4번, 7번, 10번 등이 남게 되고 클 경우 6번, 10번만이 남게 됩니다. 볼이 포켓에 들어가는 앵글은 한목에서 7, 8도가 좋은데 스트레이트 볼은
꽤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던져야 하고 훅볼은 이런 점에서 유리해 앵글이 클 경우 1번을 겨냥하면 됩니다. 즉, 훅볼은 회전이 많이 걸려 있어서 1번과 3번의 핀 액션을 강하게 해서 스트라이크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의 위력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경우 완전히 포켓에 들어가도 1번 핀의 충격으로 힘이 약화돼 3번과 6번 핀으로 밀리게 돼서 5번, 8번과 9번 핀 등이 주로 남게 되고 가벼운 볼로 투구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핀의 저항을 받지 않고 1번, 3번, 5번, 9번 핀의 순서로 쓰러뜨리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스트라이크는 볼의 앵글과 위력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스트레이트 볼은 어프로치 중앙보다는 약간 오른쪽에서 1번 핀에 근우되어 있는 5번 핀 쪽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앵글보다는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하고 2번 스파트에 목표를 두어서 1번 핀을 넘어뜨리는 연습부터 반복하면 자연히 유력한 앵글을 익힐 수 있게 돼 스트라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스페어 처리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제1구를 던져 남은 핀을 제2구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스트라이크와는 달리 스페어 처리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페어 볼링을 마스터하는 것이 기량을 쌓는 데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스페어 처리 시 중요한 것은 목표의 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세고 끝에 있는 핀을 겨냥할 경우는 파울 라인에 어느 정도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핀이 2개 이상 남을 경우 볼을 맞히는 위치를 잘 선택해야 하고 목표로 하는 키 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 핀을 제외한 2개 이상의 핀이 중간에는 없고 옆쪽으로 비스듬히 배열된 것을 스플리트라고 하는데 핀과 핀 사이가 넓게 된 스플리트는 앞쪽에 있는 핀으로 뒤쪽에 있는 핀을 넘어뜨리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앞쪽에 있는 핀에게 비스듬히 옆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기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앵글과 함께 강약의 세심한 주의와 감각이 요구되고 모험을 해서 미스를 내기보다는 한 개의 핀이라도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스페어 처리의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으로 2번 핀이 4번 핀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또는 1번 핀의 오른쪽 부분에 볼을 맞춰 비로 쓸듯이 제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1번과 2번 핀 사이를 겨냥합니다. 2번 핀 뒤에 8번 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1번 핀 왼쪽을 겨냥해서 볼이 2번 핀 중앙으로 가도록 합니다. 즉 2번 핀으로 8번 핀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볼이 직접 8번 핀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1번 핀 오른쪽 부분에 볼을 맞추면서 볼이 그대로 9번 핀에 맞추도록 하면 1번 핀이 2번, 4번, 7번 핀을 넘어뜨립니다. 스트라이크를 낼 때처럼 1번과 3번 핀 사이에 공을 맞춰 3번 핀으로 6번 핀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볼이 왼쪽으로 빠졌을 때 많이 남는 형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겨냥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핀에 살짝 맞게 1번과 3번 핀 사이로 공을 던집니다. 구질에 따라 3번 핀이 9번 핀을 넘어뜨리기도 하며 볼이 직접 핀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말뚝을 세운 듯한 직선 울타리형이어서 피켓 펜스라고 합니다. 1번과 3번 핀 사이에 볼을 넣어 3번 핀이 6번 핀을, 6번 핀이 10번 핀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볼을 1번 핀 왼쪽에 스칠 정도로만 해서 1번 핀이 10번 핀을 넘어뜨리게 하며 볼은 2번과 4번 핀을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워시아웃이라고 하고
굽는 볼이 1번 핀을 빗나가 생기는 형입니다. 볼이 3번 핀의 오른쪽에 맞아 3번 핀이 7번 핀을 넘어뜨리게 하며 볼은 10번 핀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스페어입니다. 역시 어려운 스페어 중에 하나로 볼이 9번 핀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안 되므로 강한 볼이 필요합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스프리트 중 하나로 타임 스토어라고 합니다. 어프로치 오른쪽에서 5번 핀 왼쪽에 볼이 가볍게 맞게 해서 5번 핀이 10번 핀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힘이 없는 볼이 포켓에 들어갔을 때 많이 남는 형입니다. 어프로치 오른쪽에서 겨냥해 볼이 5번 핀 오른쪽을 가볍게 쳐 5번 핀이 7번 핀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 스페어 역시 어려운 스프리트입니다. 5번과 6번 핀 사이에 공을 겨냥하나 6번 핀이 10번 핀을 넘어뜨려야 하므로 5번 핀보다는 6번 핀에 더 강하게 맞게 합니다. 볼이 5번 핀 오른쪽에 약하게 부딪혀 5번 핀이 7번 핀을 넘어뜨리게 하며 볼로 직접 9번 핀을 넘어뜨립니다. 볼이 1번 핀에 지나치게 두텁게 맞았을 때 남는 스플리트입니다. 어프로치 왼쪽 끝에서 6번과 10번 핀 사이를 겨냥해 볼이 6번 핀 오른쪽에 스칠 듯이 부딪히게 해서 6번 핀이 7번 핀을 넘어뜨리며 볼이 10번 핀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스코어시트란 보울러에 점수를 적어넣는 종입니다. A난에는 제1구로 넘어뜨린 핀수, B난에는 제2구로 넘어뜨린 핀수를 기입합니다. 단 제1구로 10개 핀을 모두 쓰러뜨린 경우 제2프레임은 1구만으로 끝난 B난의 스트라이크 기호를 기입하며 A난은 그대로 둡니다. C난에는 그 프레임의 득점과 그 전 프레임까지 얻은 점수를 합계해서 기록합니다. 기호로서는 첫 번째로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X기호로 표시하며 무조건 10점을 득점하고 다음 프레임의 1구와 그 다음 1구의 점수까지 가산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연속 2번 스트라이크인 경우엔 처음 스트라이크 점수 10점과 그 다음 프레임 스트라이크의 10점,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의 제1구의 점수가 가산돼 기록됩니다. 다음은 스페어로 제1구로 핀을 모두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 다음 2구로 남은 핀을 모두 쓰러뜨린 경우입니다. 기호는 B난에 기입합니다. 스페어인 경우 10점이 더해진 후 그 다음 프레임에 1구 점수를 더해서 점수를 기록합니다. 셋째로 미스브로로 하는 것은 1구에서 몇 개의 핀을 쓰러뜨린 후 2구째 하나의 핀도 쓰러뜨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2구 안에 기호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2구에서도 몇 개의 핀을 넘어뜨린 경우에는 각각의 난에 쓰러뜨린 핀 수를 기입합니다. 네 번째, 스플리트란 1구로 헤드핀을 쓰러뜨렸으나 남은 핀들이 앞이나 중간엔 없고 모두 옆으로 나열되듯이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구로 넘어뜨린 핀의 득점을 원으로 표시하며 2구로 넘어진 핀 수는 오른쪽 칸에 써넣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핀에 맞기 전에 발이나 손 등 신체의 일부분이 파울 라인을 넘어섰을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득점이 없고 투구수만 계산됩니다. F로 표시되고 파울이라 합니다. 여섯 번째, 거터란 볼이 핀에 맞기 전에 엘리 양쪽에 있는
폼으로 들어간 공을 걷어버리라 합니다. G로 표시되며 점수와는 상관없이 투구 횟수만 인정됩니다. 마지막 프레임인 제10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인 경우엔 2번, 스페어인 경우엔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져 보너스 프레임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입 방법을 토대로 해서 실제 점수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제1구로 8개 핀을, 2구로는 1개만이 처리돼서 9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제1구로 9개를 쓰러뜨리고 2구는 미스가 돼 제1프레임에 9점만 가산되므로 18점이 됩니다. 세 번째 프레임에서는 제1구로 8개가 처리됐으나 2개의 핀이 스프리트가 됐습니다. 제2구로 스페어 처리돼 총점에 다음 프레임에 제1구를 추가해야 되므로 공백을 남겨둬야 합니다. 네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프레임의 합계 점수는 세 번째 프레임의 10점, 네 번째 프레임의 10점을 더해 38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는 제1구로 7개, 제2구로는 스페어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스트라이크 점수 10점에 다섯 번째 점수 10점을 가산해서 20점이 추가되므로 58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점수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은 스트라이크가 돼 기호만 기입하고 일곱 번째 프레임 역시 스트라이크가 돼 점수나는 공란이 됩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에서는 제1구로 8개를 쳤으나 남은 2개의 핀이 스프리트가 됐으나 제2구로 스페어 처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기본점 10점에 다음 프레임에 스트라이크 10점을 더해서 20점을 추가하면 78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는 기본점 10점, 7프레임 스트라이크 10점에 8프레임에 8점을 가산해서 28점이 추가되므로 106점이 되고 일곱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 점수 10점에 8프레임에서의 스페어 처리까지의 10점을 더해 20점 추가하므로 126점이 됩니다. 아홉 번째 프레임은 제1구로 5핀을, 제2구로는 스페어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8프레임 점수는 스페어 처리까지의 10점과 9프레임 제1구의 5점을 가산해서 15점이 추가되므로 141점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프레임에서는 제1구로 스트라이크를, 제2구로는 9핀을, 보너스 2구에서는 스페어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9프레임의 점수는 스페어 10점과 10프레임 제1구의 스트라이크 10점을 더해서 20점이 추가되므로 161점이 되고 총점은 10프레임의 제1구의 10점과 2구의 9점, 보너스 2구 1점에 총 20점이 가산돼 181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보울링에 대한 예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프로치에 들어갈 땐 반드시 보울링 슈즈를 신어야 하며 그 보울링 슈즈엔 가로등을 묻혀서는 안 됩니다. 볼은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핀이 완전히 세트된 이후에 투구를 해야 합니다. 투구 동작 후에 다른 어프로치에 들어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자기 차례가 아닌 한 절대 어프로치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또 옆 레인에도 볼러가 있을 땐 먼저 투구 폼을 잡은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동시 투구 동작일 땐 오른쪽 레인에 볼러가 먼저 합니다. 볼을 쥐고 어프로치에 섰으면 빨리 스타트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투구가 끝났으면 곧 어프로치에서 나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앨리에서 꽝 소리가 나도록 던지는 볼을 로프트 볼이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합니다. 어프로치에선 사람의 주의를 흐트러뜨려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볼은 반드시 어프로치 안에서만 흔들 수 있습니다. 스코어가 나쁘다고 레인 상태 탓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레인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능숙한 보울러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선 부탁을 받기 전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입니다. 볼링 슈즈 등에 물기가 있으면 어프로치에 물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컨트롤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볼링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기술 습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러하듯이 볼링 역시 보다 나은 게임을 운영하려면 한 동작 한 동작을 연구하는 자세로 신중을 기하고 기본 동작을 몸에 익히고 꾸준한 연습으로 게임 감각과 투구 감각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보다 발전된 볼링을 즐기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램 지 I was confused. 보다 세련된 부드러운 맛과 향 시그램 지 I sold my soul. 새롭게 느끼는 칵테일의 참맛 Bought it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시그램 진입니다. and held me up. 양조의 명문 시그램의 엑스트라 드라이 시그램 진 가자 승리의 세계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정상 세계가 찾는 우리의 스포츠 불법 음반은 사지도 보지도 듣지도 맙시다. 무서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번져가는 불법 음반. 부정식품이 신체를 병들게 하듯 불법 음반은 당신의 자녀들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의 방심이 한창 욕구에 찬 당신의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러한 불법 음반을 우리 모두 무서운 신종 전염병을 퇴치한다는 마음으로 근절하여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정신과 밝은 사회 윤리를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